서울대학교 김경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크로 미세 채널에 코팅된 백금계 촉매를 이용한 일산화탄소의 선택적 산화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 연료전지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 발생 장치, 즉 화석 연료를 계질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풍부한 가스를 생산한 후 이때 생성된 수소를 이용하여 연료전지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을 퓨얼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탄올이나 가솔린과 디젤, LPG와 같은 다양한 화석 연료들을 스팀 리포밍이나 파실 옥시데이션 또는 오토소멀과 같은 계질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풍부한 프로덕트 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때 생성된 가스에는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산화탄소가 팸에 바로 도입되게 될 때는 팸의 전극 촉매, 백금 촉매를 피속시켜서 연료전지의 성능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워터게이트 시프트 반응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수소를 다시 한번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팸의 스택에 CO의 피독 없이 적절히 운전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10ppm 이하로 제거하기 위해 프락스 공정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돼서 연료전지를 가동시키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형량, 노트북과 같은 소형 가전제품을 가동시키기 위한 소형량 퓨얼 프로세스로서 이때는 반응기의 크기와 계질 온도를 고려했을 때 메탄올 스팀 리포밍 반응을 도입하게 됩니다. 메탄올 스팀 리포밍 반응을 했을 때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비교적 작은 양인 0.8에서 1% 정도의 작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시프트 반응 없이 바로 플러스 반응을 이용해서 일산화탄소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메탄올 스팀 리포밍을 이용했을 때의 플러스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의 선택적 산화 반응에는 PT, RU, 로즘과 같은 이런 귀금속계 촉매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겠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이런 값비싼 귀금속 촉매 대신 전이금속을 이용한 카파세리와 같은 이런 전이금속을 이용한 촉매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키스트 촉매팀에서 개발한 백금 촉매에 코발트, 니켈, 망금과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모트를 첨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촉매가 개발되었는데요. 코발트가 첨가된 경우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저온에서 좋은 활성을 보이게 되고요. 니켈이 첨가된 경우에는 고온에서 좀 좋은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저온에서 좋은 활성을 보이는 코발트와 비교적 고온에서 좋은 활성을 보이는 니켈을 동시에 첨가함에 따라서 넓은 범위에서 일산화탄소가 제거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한 소용량 퓨얼 프로세스인 만큼 부피를 고려해서 마이크로 채널 리액터를 적용을 했고요. 또한 프락스 반응이 발열 반응인 것을 고려해서 스테인리스 스틸, 열전도를 위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채널에 적용하여 프락스 반응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마이크로 채널 리액터를 제조할 수 있는 간단한 순서가 되겠는데요.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위에 케미칼 웨칭 과정을 통해서 깊이 0.3mm, 폭이 1mm 정도 되는 미세 채널을 가공을 했고요. 가공된 미세 채널 위에 알루미늄 슬러리를 제조해서 알루미늄을 코팅을 하였습니다. 알루미늄 코팅된 후에 액티브 컴포넌트인 피트와 프로모이트인 코발트와 니켈의 함침량을 바꿔가면서 첨가를 했고요. 첨가된 걸 가지고 소성과 리덕션을 거쳐서 마지막에 일산화탄소 반응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을 코팅하고 그 다음에 활성 물질을 집어넣는 방법 외에는 촉매 슬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에 바로 붙이는 방법들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촉매 슬러리들이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정착이 코팅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알루미늄이나 실리카나 다른 여러 가지 타이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코팅한 후에 촉매 슬러리를 입힙니다. 이때 과정이 좀 복잡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채널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코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채널이 좀 막히는 과정도 있고, 또한 촉매를 슬러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촉매가 디액티비시티 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먼저 담체인 알루미늄을 잘 코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컴포넌트와 프로모트를 각각 첨가하여 활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완성된 마이크로 리액터 사진이 되겠는데요. 가운데 그림에서 마치 채널에 알루미늄이 잘 코팅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런 코팅된 이런 서브스트레이트를 그림에서 보는 것이 휘어도 떨어지지 않게 아주 강하게 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기 사이즈는 가로가 68.5mm가 되겠고요. 세로가 21mm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활성적인 피트와 프로모트 코발트가 코팅된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그림도 있고요. 다음 그림은 이렇게 완성된 서브스트레이트의 한 쌍을 웰딩시켜서 만든 반응기의 모습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험의 조건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코발트와 니켈이 각각 첨가되면서 다양한 성능을 보이는 이런 예비 테스트로 1% PT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예비 테스트를 했고요.
마이크로 리액터에서는 5%의 PT가 그러니까 알루미나 대비에 그 담체 서브스트레이트에 담지된 알루미나 대비에 5%의 PT가 담지되었습니다. 프로모터의 양은 각각 100g의 무게 양의 0.9배에서 1.8배 정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첨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스 조성은 메탄올 수증기 계들 반응 후에 발생되는 조건이 수소 밸런스에 이산화탄소가 23.3, 일산화탄소 0.8% 포함된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첨가된 경우에는 전체 유량의 10%의 물이 첨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토탈 유량은 이렇게 예비 테스트기는 157이 되겠고요. 마이크로 리액터는 200에서부터 600 정도 사이에서 변화시켜가면서 실험했습니다. 옥시던트로는 에어를 사용했고 이 옥시던트 양을 변화시켜서 실험했고 반응기 출구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멘스에서 나오는 CO 어널라이즈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1% PT 알루미나의 그 다양한 그 프로모터를 첨가하면서 그들의 그 액티비티의 변화를 본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코발트만 첨가된 그 경우에서 보면 저온부에서부터 활성을 보이기 시작하고 100도와 125도에서 저희가 원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일산화탄소 제거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니켈만 첨가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고온에서 150도와 175도에서 좋은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 값들을 한번 조절해 가면서 그 프로모터 양을 조절해 봤는데요. 그 사이 값들의 그 프로모터 양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코발트와 있는 경우와 니켈과 있는 사이 그 사이의 값들을 보이면서 반응 윈도우가 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이크로 리액터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리액터에 다시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완성된 마이크로 리액터를 가지고 반응 실험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총매는 이제 알루미나 대비에 5%가 들어가 있고요. 5웨이트가 들어가 있고 코발트 양은 0.9배인 4.5웨이트가 첨가되었습니다. 그 토탈 총매 양은 0.12g이 코팅이 되어 있고요. 총 유량은 이제 에어가 포함돼서 211이 되어 있고 물이 포함되면 이거에 10%가 포함돼서 232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온부에서부터 활성을 갖기 시작하고 저온부에서 코발트의 특성이 저온부에서 활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차 온도가 올라가면 따라서 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125도에서 10ppm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125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PT 그러니까 연료전지의 그 전극적인 PT 대신 PT 루세늄 이런 그 총매를 쓰게 되면 50ppm의 그 일산화탄소 농도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50ppm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구간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 일산화탄소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같은 그 마이크로 리액터를 가지고 유량을 2배로 늘려서 한 반응 실험이 되겠습니다. 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온도는 좀 더 이렇게 고온 쪽으로 시프트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반응 결과는 마찬가지로 150도에서 아까는 120도였는데 150도에서 좀 좋은 활성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코발트 양을 1.8배인 9%로 증가를 시켜서 반응한 데이터인데요. 코발트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역시 저온부에서 좋은 활성을 보이고 저희가 75도에서부터도 일산화탄소 농도를 15ppm 이하로 제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첨가된 경우에는 75도는 별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물이 첨가된 경우를 대비해서 빨간색이 이제 물이 첨가된 경우고요. 검정색이 이제 물이 첨가되지 않은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첨가되는 경우에서는 100도에서 저희가 10ppm 이하로 일산화탄소를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량을 똑같이 이제 400으로 늘려서 한 실험이 되겠는데요. 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도 오히려 코발트가 9% 들어가는 경우에는 100도와 120도에서 저희가 원하는 10ppm 이하로 총매를 일산화탄소를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요. 50ppm을 기준했을 때는 역시 100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저희가 원하는 일산화탄소를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따라서 이제 니켈을 첨가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니켈을 첨가함에 따라서 이제 고온 쪽에서 좋은 활성이 보이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물론 물이 첨가되기 전에는 코발트가 첨가된 게 비교해서 150도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150도에서 좋은 활성을 보이지만 저희가 원하는 10ppm 이하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었고요. 또한 물이 첨가됨에 따라서도 그다지 이렇게 좋은 활성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량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니켈이 4.5%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별로 그다지 좋은 활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파우더를 가지고 데모 테스트를 했을 때는 고온 쪽에서 비교적 좋은 활성을 보였는데 이렇게 PT가 5%인 것을 고려하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고려했을 때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니켈 양을 9%로 증가시켜서 반응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니켈 양이 그 9%로 증가됨에 따라서도 그다지 큰 반응의 결과가 반응의 영향이 별로 없었고요. 코발트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량을 똑같이 다 늘려보는 이런 결과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안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가졌던 이 코발트와 니켈을 동시에 첨가하여서 반응 윈도우를 많이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발트가 4.5 웨이트 퍼센트 포함되어 있고요. 니켈이 4.5 포함되어 있어서 저온과 고온부에서 동시에 좋은 활성을 보이는 그런 거를 예상하고 실험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유량이 211대 보시게 되면 코발트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코발트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고요. 물론 저희가 원하는 10ppm 이하를 만드는 구간은 생기긴 했지만, 저희가 워낙에 이렇게 고온부에서 좋은 활성을 이렇게 보이려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냥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코발트가 4.5%, 니켈이 4.5, 니켈 9%, 그리고 코발트와 니켈이 동시에 다 첨가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코발트가 첨가되면서 저온부에서 활성이 좋고, 니켈이 첨가된 경우에는 고온부에서 활성이 좋은 반면에, 코발트만 있는 경우에 비해 성능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렇게 첨가를 하면서 저희가 윈도우를 많이 확장하려고 했던 노력이 코발트만 첨가된 경우가 워낙 활성이 좋아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량이 2배로 늘어났을 때는 좀 더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니켈이 첨가된 경우가 워낙 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이 첨가된 이런 결과가 되겠는데요. 물이 첨가됨에 따라서 코발트인 경우에는 물도 옥시던트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이 첨가됨에 따라서 좋은 활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니켈이 첨가된 경우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고요. 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차이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요. 유량이 400으로 늘어났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코발트 9%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구간에서 저희가 원하는 10ppm 이하로 일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고요. 50ppm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도와 155도 사이에서의 좋은 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코발트가 9%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니켈과 코발트가 4.5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유량을 600까지 늘려거든요. 리액턴트 양은 600이고 옥시던트와 물이 모두 다 포함되면 한 650, 700 정도의 유량이 되겠습니다. 이때 결과를 보시게 되면 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O2가 CO의 1.5배일 때는 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요. O2 양을 조금 늘린 경우에서는 100도와 125도에서 저희가 원하는 10ppm 이하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ppm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 100도와 150도에서 저희가 원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와 니켈 동시에 첨가해서 반응 윈도우를 많이 이렇게 확장하려고 했던 것들은 10ppm 이하로는 제거가 안 됐고요. 50ppm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 구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일련의 실험들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채널 EFT를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코팅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액티브 컴포넌트 PT와 코발트와 니켈을, 그다음 프로모터인 코발트와 니켈을 각각 첨가해서 마이크로 리액터를 제조를 했고요. 이렇게 첨가된 프로모터들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카탈리틱 액티비티가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또 유량이 큰 경우에서는 역시 좋은 옥시던트로 작용하는 물이 좋은 영향을 주었고요. 또한 O2와 CO의 레이쇼에 따라서도 반응 활성 차이가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 맞춰서 앞서 만들어진 이런 플레이트를 여러 개로 첩층했을 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제거할 수 있으라고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